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보통 피검사에서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오면은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네요. LDL 콜레스테롤이 높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인데 혈관을 막히게 해서 일찍 죽을 수 있으니 약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진료를 하고 보통 이제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을 아무런 뭐 어떤 궁금한 사항 없이 복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의사가 이제 환자를 위해서 약을 처방해 주니까 좋은 약을 해줬겠거니 생각을 하고 의사 말을 이제 철떡같이 믿고 대부분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지혈증 약의 뭐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듣지 못하고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효과와 부작용을 둘 다 충분한 설명을 듣고 최종적으로 환자가 어떻게 할지 선택할 수 있는 환자 선택권이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냥 이 반복적인 그런 설명을 루틴화된 그런 설명을 하고 그냥 약 처방전을 주고 환자는 약국에서 약을 타가지고 가서 매일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약을 치료를 할 때 약 말고 다른 방법으로 또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설명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빨리빨리 보는 진료 패턴에서는 요런 설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제대로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뭐 20분, 30분도 더 걸릴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열심히 설명을 한다고 해서 의사에게 어떠한 이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고 약 처방만 하고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환자의 진료 선택권, 치료받는 선택권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이제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약 부작용이 아니라 그냥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증상으로 오해하고 한 의사가 처방해준 스타틴 고지혈증 약을 열심히 먹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래도 좀 이제 그 심각성, 주의사항을 잘 알고 있어서 약을 안 먹고 최대한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고요. 실제로 그렇게 노력을 해서 저희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보면은 고지혈증이 완벽하게 좋아진 그런 케이스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약 스타틴 부작용을 보면은 이제 근육통이 가장 흔한 부작용인데 이게 생길 수밖에 없는 근육통이 생기는 아주 치명적인 부작용 기전이 있습니다. 적게는 20%, 많게는 50%까지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근육에만 생긴 부작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체 기관으로도 부작용이 번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 수치가 오를 수 있고 두통하고 편두통이 심해질 수 있고요. 특히 이제 피로감이 극심하고 무기력감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 환자는 증상이 심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수면, 잠도 잘 못 자고 어지러움증도 있고 특히 변비가 생기는 분들도 꽤 있고요. 설사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혈당이 올라서 당뇨병이 새로 생기거나 혈당이 당뇨병 전 단계까지 심해지기도 하고 결국에는 당뇨병까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혈소판 감소증도 생기고 이제 탈모 위험도 조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다양한 증상들이 왜 생기는지 이 기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이따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이게 몇 년 된 영상인데 이게 조회수가 한 120만 정도 된 것 같아요. 요 영상을 보시고 여기에 이제 부작용을 호소하는 분들이 댓글로 많이 달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의 댓글만 봐도 알게 모르게 부작용으로 공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은 분은, 알고 싶은 분은 이 영상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환자는 헷갈려요. 예, 도대체 누구 말을 따라야 하는지 예, 헷갈립니다. 그래서 효과를 내세우는 의사들, 특히 이제 주류의학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옹호를 하고 스타틴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약의 기전을 조금만 살펴본다면은 부작용이 이게 쉽게 효과만 따져가지고 부작용을 그냥 감수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저 같은 일부 이제 기능의학 의사들 중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해서 약을 안 먹고 최대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약을 먹으면 해결될 것을 왜 이렇게 이제 요란을 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부작용을 생각하면은 쉽사리 그 약을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김 원장은 고지혈증이 생기면은 약을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이렇게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저를 아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안 먹는다고 할 거고요. 뭐 몰래 약을 먹는 거 아니냐 말만 저렇게 하고 고지혈증 약을 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그 피 검사를 했는데 아주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네, 콜레스테롤이 토탈이 271이고요. 그리고 HDL이 이제 56으로 요 비율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예, 비율이 몇이 돼야 되죠? 4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 딱 봐도 거의 이제 5배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HDL 총 콜레스테롤 비율이 안 좋다. 그만큼 무슨 얘기죠? LDL 사이즈가 상당히 작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고 혈관 자체 염장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지 이 LDL 수치만 보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LDL도 좀 높지만 이 비율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 꼭 잘 알아두시고요.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본 지표가 총 콜레스테롤 나누기 HDL이라고 생각합니다. 3.5 이하로 3.5 목표는 3.5 이하보다 낮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중성지방도 살짝 높고 그 LDL 콜레스테롤 표면에 있는 동맥경화 관련 물질인 아포비도 정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한두 달 전에 검사를 했는데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환자로 판명이 됐습니다. 사이즈도 확인을 해봤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이제 지표인데 LDL 콜레스테롤 수치만 보는 게 아니라 사이즈를 볼 필요가 있거든요. 사이즈를 보니까 이 빨간색 영역이 그 작은 LDL, 스몰 덴스 LDL인데 상당히 그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LDL이 많은 경우에는 혈관의 염증,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보고서 충격을 받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반성을 많이 했는데요. 고지혈증 환자를 이제 전문으로 치료하는 의사인 내가 고지혈증 환자가 된 게 참, 많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렇게 저라고 해서 무작정 이제 고지혈증에 안 걸리는 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식이나 운동을 조금 잘못하게 되면은 이렇게 고지혈증이 생기는 것을 이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고지혈증 수치가 아무리 높다고 해서 절대로 고지혈증 약 스타틴을 먹지 않습니다. 이제 그 약을 먹기 전에 이제 제가 이 김 원장이 왜 고지혈증 환자가 되었을까? 콜레스테롤이 왜 올라갔을까? 요 원인부터 파악하고 약을 안 먹고 해결할 수 있는 원인이라면은 그 방법을 해결하는 게 좋지. 그 원인은 그대로 덮어둔 채 스타틴 약만 먹어서 해결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그래서 수치만 좋아진 거지 실질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아 동맥경화나 혈관 노화는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콜레스테롤이 올라간 원인은 최근에 또 이제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이 탄수화물 섭취를 많이 좀 늘어난 상태예요. 그래서 중간에 간식도 좀 챙겨 먹고 평소보다 근력 운동 한다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는데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아까처럼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 올라가고 그리고 LDL 수치도 올라가고 HDL 비율도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한다는 핑계로 약간 평소보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은 것이 저렇게 콜레스테롤이 올라간 원인입니다. 그러면은 스타틴을 약을 먹어서 해결할 게 아니라 이런 탄수화물을 줄이는 그런 식이 습관만 잡아주면은 약을 먹지 않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불과 제가 7개월 전에도 또 검사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 검사하기 한 6개월 전에 검사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콜레스테롤이 토탈이 239고 HDL 이 비율이 되게 좋았고요. LDL도 158로 낮았어요. 이것도 전에 안 좋아서 한번 제가 식이 운동을 했더니 좋아졌는데 요번에 그 운동을 하면서 탄수화물을 늘리니까 아까 같은 고지혈증 환자가 된 것이죠. 사이즈도 보면은 빨간색이 거의 없잖아요. 작은 LDL 콜레스테롤이 없는 피검사로 아주 완벽한 콜레스테롤 상태를 유지했지만 식이 습관이 조금 잘못되면서
수치가 이렇게 나빠진 것입니다. 그러면 식이습관만 해결하면 될 일이지 약을 먹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식이와 운동으로 이전 상태로 얼마든지 콜레스테롤이 회복 가능하니까 저는 약을 먹지 않습니다. 그 식이 운동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올린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다시 치료를 시작을 했고요. 이제 또 한 2, 3주 지나서 검사를 해볼 예정이고요. 한 달 정도 지나서 검사해보고 수치가 또 어떻게 됐는지 소개시켜 드릴 기회가 있으면 따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식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이 영상을 꼭 보시면 좋겠고요. 자, 제가 고지혈증 약을 절대로 먹지 않는 이유가 네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타틴 고지혈증 약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닌 것을 아주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문제의 원인이 스타틴 약을 안 먹어서 생긴 게 아니라 시기를 잘못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안 먹고요. 약을 먹지 않고도 충분히 고지혈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굳이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약을 먹어서 얻는 이익은 아주 적고 감당해야 될 부작용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당연히 계산기 두들겨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얻는 거랑 잃는 걸 따졌을 때 잃는 게 너무나 압도적으로 크다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약을 안 먹습니다. 그리고 고지혈증 약 스타틴의 그 치명적인 그 부작용 기전 비밀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고지혈증 약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죠. 근본적인 문제는 혈관 안에서 일어나는 염증이 문제인데 이 염증이 왜 일어나는지 그거를 찾아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스타틴은 몸속의 염증의 결과로 생긴 LDL 콜레스테롤을 간에서 합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혈관 속 염증을 줄여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스타틴이 염증을 줄여주는 소방관이 불을 끄는 소방관 역할이 아니고요.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이 방화범이라고 생각을 해서 스타틴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데 이게 실제로는 LDL 콜레스테롤이 방화범이 아니라 LDL 콜레스테롤이 불을 끌어 들어가는 소방관인데 소방관하고 방화범을 구분하지 못하는 치료 그 전략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은 소방관이다, 방화범이 아니다. 그래서 화재 현장에 소방관이 많다고 해서 소방관을 줄이면 안 되겠죠. 예, 방화범을 찾아서 그것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그림이 이 그림인데요. 먼저 ROS라고 하는 활성산소가 방화범이 먼저 있었던 거지, 그 방화범이 있으니까 이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LDL 콜레스테롤이 사이즈가 작아지고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산화된 LDL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산화된 LDL은 불을 끈 LDL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시킨 LDL이 아니라 본인이 산화가 되어서 몸속의 염증을 중화시켰다. 그 부산물로 이렇게 찌꺼기가 남아가지고 이제 플라크가 형성되는 거지 LDL 자체가 범인이 아니라 이 ROS 활성산소가 더 먼저 1번이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활성산소가 생기는 원인이 염증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혈당 스파이크, 그리고 중금속, 과부하물 등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LDL은 방화범이 아니라 소방관이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올린 영상에서도 이제 총 콜레스테롤하고 사망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낮을수록 오히려 사망 위험이 올라가고 너무 높으면 높을수록 사망 위험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구간은 200에서 한 240 정도가 사망 위험이 가장 낮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을 먹게 되면은 막 150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오히려 300인 사람하고 사망 위험이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구분해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 관점으로 봐도 스타틴을 함부로 먹어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거. 왜요? 콜레스테롤은 필수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성분이기 때문에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적당히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잘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LDL 콜레스테롤만 따로 보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봤을 때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서울대 논문인데 LDL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은 사망 위험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물론 높은 경우에도 올라가지만
어느 정도 이제 100 근처가 적당한데 너무 많이 떨어지면은 사망 위험이 올라가는 거. 요거는 이제 심근경색을 나타내는 거고, 요건 뇌졸중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떨어뜨리면은 어, 그 뇌졸중이 훨씬 더 잘 생기는 그런 위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되는데 대부분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너무 낮게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제 28개 그 스타틴하고 이제 사망률 이점에 대해서 나온 논문인데 28개 논문 중에서 전체 사망률을 떨어뜨린다고 보고된 건 2개밖에 없고요. 나머지 26개는 그 사망률 이점에서는 별 큰 이득이 없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효과가 있다는 논문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이 2건만 가지고서 약을 무작정 처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도 잘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LDL 콜레스테롤이 심혈관 질환 위험률을 차지하는 이거를 관리한다고 해서 위험률이 떨어지는 게 상당히 적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당뇨, 인슐린 저항성, 대사증후군, 고혈압, 비만, 흡연, 중성지방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특히 당뇨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지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콜레스테롤 약, 요 LDL 콜레스테롤 낮춘 약 먹으면 당뇨가 엄청 심해지죠? 그러면은 이게 도움이 되는 건지 해가 되는 건지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더욱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LDL보다는 당뇨를 조절하는 게 훨씬 심혈관 질환 위험을 떨어뜨리는데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리고 이 그림을 보고 평생 절대로 고지혈증 약을 안 먹어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그 세포의 그 핵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그 기능에 아주 압도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스타틴 고지혈증 약이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합성되는 그 과정 중에서 상당히 상단 부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비퀴놀, 돌리콜, 이런 단백질을 이렇게 합성을 못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저는 이제 고지혈증 약을 절대 먹으면 안 되겠다. 요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평생 안 먹을 것 같아요. 그거를 좀 한글로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코큐텐, 우리 이제 코엔자임 큐텐 많이 먹잖아요. 이게 합성이 되지 않아서 전자 전달계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전자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은 활성산소가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고요. 이 활성산소가 결국에는 이제 염증을, 세포 안에 염증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런 이제 세포질로 칼슘이 과도하게 유출되면서 세포 사멸 신호가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세포가 수명이 다했다고 판단해서 세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세포 자살이 일어나고 세포 파괴가 되게 됩니다. 이런 활성산소가 그런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나오는데 칼슘 채널이 억제되면 인슐린 분비가 감소하게 돼서 결국 당뇨까지 유발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콜레스테롤 감소로 치매 유발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증가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부작용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 기전을 안다면은 스타틴은 쉽게 처방하기가 어려워요. 단순히 효과만 알지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 스타틴 부작용 기전에 대해서 모르고 본인도 먹는 분도 있고 가족들한테도 처방하고 환자들한테도 처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문제는 음, 이 세포가 파괴된다는 거, 요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지혈증약 스타틴 부작용을 감수할 만큼 효과가 또 있는가? 요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듭니다. 그 얘기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뭐 고지혈증 약 선전을 이렇게 하거든요. 36% 어? 심장 질환을 막아준다. 그래서 뭐 36% 하니까 엄청 대단한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약을 먹었을 때는 98.1%,
발생을 하지 않고요. 즉, 한 1.9%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가짜 약을 먹는 사람은 3%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1.9나 3%나 큰 차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97%나 98.1%나 겨우 이제 100명 했을 때 한 명한테 효과가 있을까 말까 하다. 그래서 절대 평가로는 1.1% 효과거든요. 근데 이게 상대 평가로 이렇게 3% 발생하는데 1.1%만 발생을 했으니까 36% 효과가 있다. 이렇게 뻥튀기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효과는 이렇게 상대 위험도로 좀 과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1%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효과도 조금 좀 미미한 게 아닌가. 내가 이 100명 중에 한 명이 들어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 싶어요. 그리고 에볼루크맙이라고 하는 그 고지혈증 치료제가 이제 임상이 좀 조작됐다고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오히려 고지혈증 주사제를 써서 콜레스테롤 왕창 떨어뜨렸더니 심혈관 사망 위험이 오히려 더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이 이제 우려가 되고, 그래서 논문이 조금 조작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그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음이 많아요. 예, 아까 28개 중에 2개밖에 없다고 하고, 또 임상 데이터는 좀 조작된 그런 흔적들이 보이고, 그래서 쉽게 이런 고지혈증 약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효과도. 그래서 이제 세포질로 칼슘이 과도하게 유출되면서 세포 사멸 신호가 증가, 세포 자살 및 세포 파괴, 요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포 파괴는 즉 생명의 죽음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근육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근육통, 만성 피로, 무기력감 뭐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근육통만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세포가 이제 파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뇌세포, 신경세포에 영향을 주면은 기억력이 저하되고 저림이 생기고 불면증 같은 게 생길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췌장세포에 작용을 하면은 혈당 상승, 당뇨, 장세포에 작용을 하면은 변비가 생길 수 있고 또는 설사를 할 수도 있고요. 간세포가 망가지면은 간 수치가 올라갈 수 있고 모근세포에 영향을 주면 탈모가 되고 혈관도 또 근육이거든요. 혈관 근육이 문제가 되면은 이제 동맥경화나 그 심장 기능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이게 세포 파괴를 한다는 기전이 저는 제일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요것 때문에라도 고지혈증 약을 잘 안 먹게 될 것 같고요. 환자들한테도 거의 처방하지 않고 일부 환자한테만 이제 최소한의 용량으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몸 전체에 있는 세포에 영향을 줘요. 예민한 사람들이 느끼는 확률이 아주 적은 그런 부작용이 아니고요. 먹는 사람 중 30% 이상이 이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장기적으로 먹을수록 복용할수록 부작용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심각한 이제 부작용 위험이 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조금 떨어지고 LDL 수치만 낮추자고 고지혈증 약을 먹는 것이 과연 맞는가 싶고요. 뭐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도움이 더 된다고는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만 처방하면 좋겠고 아무런 일이 없는 사람은 굳이 미리 겁먹고 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약 먹는 게 훨씬 더 겁이 납니다. 그래서 김 원장은 저는 이제 고지혈증 약이 너무 무서워요. 예, 그약 대신 식이, 운동, 항산화 보충제로 이제 죽을 살동 노력을 다해서 관리를 하는 편이고요. 당뇨약, 그 메포민하고 혈압약은 제가 먹을 수 있겠어요. 근데 도저히 고지혈증 약은 이게 돈을 줘도 먹으면 돈을 준다고 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세포 파괴에 있습니다. 세포 자살. 그런데 이제 식이와 운동, 뭐, 항산화 영양제를 열심히 먹고 해도 콜레스테롤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최소 용량 고지혈증약 스타틴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유전자 아포2하고 아포A5가 있어서 조금만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콜레스테롤이 제거가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유전자에서 특이사항이 있는 분들, 그리고 리포프로테인 A 요거 있죠. LDL인데 혈전을 만드는 LDL 이 수치가 높은 경우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90%가 유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환경 독소, 과불화 화합물이나 뭐 중금속이 높은 경우에는 어, 이런 경우에는 스타틴을 쓴다기보다는 해독을 하는 게 먼저가 되겠죠.
그래서 과부하 화합물이나 중금속이 높다면은 해독을 우선적으로 해야지 스타틴을 먹는 게 방법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유전자 문제, 이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LPA, 리포프로테인 리트레이가 정상이면은 아주 저용량 스타틴을 처방을 하고 식이하고 운동을 철저히 해서 수치를 관리 감독을 하고요. 특히 작은 LDL 사이즈 수치를 보고서 그 수치가 딱 최적으로 떨어지는 최소 용량을 맞춰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LPA가 높거나 스타틴 부작용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은 저는 이제 약보다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콜레스테롤 제거 주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에 맞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맞는 주사가 있는데 요걸로 이제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비용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치료제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특히 LP 리트레이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이제 주사 치료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맥경화 상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동맥에 이렇게 플라크가 이게 크게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콜레스테롤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요. 필요하다면 이제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제 킬레이션을 치료를 해서 혈관 청소를 조금 해주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젊은 35세 나이인데 혈관 나이가 62세처럼 이렇게 나온 혈관이 딱딱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킬레이션 치료를 하면은 원래 나이로 이게 회복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도 이건 결과물이기 때문에 치료를 해가지고 혈관 나이를 돌리는 그런 킬레이션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관 상태도 주기적으로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은 검사를 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LDL 콜레스테롤보다 훨씬 중요한 지표가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검사를 하고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지, 단순히 LDL만 딱 하나 검사하고 그 수치만 보고 그냥 약만, 스타틴만 처방하는 거는 별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내장 지방이 많은지 근육량이 많은지 이 비만도를, 비만을 해결하는 게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HDL하고 총 콜레스테롤하고 HDL의 비율이 4를 안 넘어가게끔 관리를 하고요. 리포프로테인 A와 아포비 수치도 확인을 해서 해결을 해주는 게 좋겠고요. 당화혈색소는 이제 5.6 이하로 유지하는 게 좋겠고, 인슐린은 이제 저항성이 없고 수치가 낮을수록 좋습니다. 이게 높은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공복 혈당, 그리고 이제 혈당 스파이크, 공복 혈당은 이제 90 이하로 유지하는 게 제일 좋겠고요. 혈당 스파이크가 있는지 연속 혈당 측정 검사를 해가지고 이것도 관리를 해주는 것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금연, 흡연하면서 킬레이션 치료하시는 분 별로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금연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요걸 확인을 해서 필요하면은 유전자 치료제인 주사 치료를 적용해 볼 수 있겠고요. 환경 독소, 이제 요새 과부하 화합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요거를 확인해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간 분은 충분히 해독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맥경화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킬레이션 치료를 해서 혈관을 좀 혈액순환 개선 치료를 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혈관 질환과 콜레스테롤 관리를 받고 싶다면은 앞에서 언급된 이런 검사와 치료가 가능한 가까운 기능의학 병원에서 방문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하지만 이제 주의사항이 있는데 대부분의 기능의학 병원도 이 스타틴 고지혈증 약을 주류약하고 똑같이 처방하는 병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스타틴의 그런 그 개념,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류의학 쪽의 의사도 있지만 기능의학 의사들 중에서도 대부분 이런 그 좀 열려있는 개방적인 시야를 갖고 있는 분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스타틴을 처방하지 않는 기능의학 병원을 찾아서 가셔야지, 기능의학 병원이라고 다 이런 컨셉으로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처방하는 병원이 많으니까 그런 병원은 좀 피해서 가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기능의학 병원 찾는 방법은 요 영상에, 제 채널의 요 영상에 있고요. 제가 요 영상은 고정 댓글과 영상 마지막 추천 영상, 아마 지금쯤 요 부위쯤에 영상이 이제 추천으로 뜰 거예요. 그 영상 참고해서 기능의학 병원을 찾아가셔서 고지혈증을, 콜레스테롤을 제대로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